지난번 디스플레이 집은 2조 5천억 정도 팔아서 마련했고 이번에 나머지 4조 4천억. 그러니까 즉 갖고 있는 집은 다 팔아다가 이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SDI가 어느 정도 좀 자금을 확보한 사업 쪽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좀 이끌어 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하고 실적 턴어라운드도 나타났는데 이제는 바닥으로 보고 매수 접근해도 될까요? 계좌의 일정 부분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2차전지도 하반기에 돌아선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SS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ESS 관련된 쪽에서 상반기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상반기는 준비하는 과정. 근데 이게 준비가 본격적인 출하는 아마 북미 쪽에서 특히 소재 쪽에 이번 실적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3분기 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본격적인 출하가 많아진다. 그러면 ESS 실적의 변화들은 3분기 늦게부터 4분기에 많이 잡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ESS가 실적을 출하량을 쫙 끌어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전기차만큼의 폭발적인 그러니까 그만큼의 양이라든가 그만큼의 수익성을 가져간다. 이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보강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걸 더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얘기하는 BBU라고 있습니다. 이게 백업 배터리 유닛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배터리 유닛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수주가 나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즉 ESS도 마찬가지고 BBU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주 잔고와 함께 그때부터 보여주는 상황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들이 3분기에도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은 ESS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여전히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조금이 사라지다 보니까 한번 또 합작법인 없어지고 그리고 또 단독법인으로 바뀐다는 쪽에서 약간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은 신기술 쪽에서 중국이 확대돼서 글로벌로 나온 거를 절대 용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20개 회사들의 상반기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2조가 적자입니다. 그만큼 거기서는 일단 좀 많이 출혈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이를 좀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쪽들은 국내 기업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스토리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ESS 중심 LFP에 들어가는 LFP죠. 이쪽에 들어가는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드디어 사이버캡 이 확장시키기 나오면서 9월 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이제 공개되고 정부의 허가 받고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양산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나 즉 저희가 꿈에 그리던 자율주행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 안 해도 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돼서 차만 자동적으로 가기 시작한다. 이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 업계에서는 파장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무사해야 할 조건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만큼 유행의 트렌드에 또 빠르게 적응되는지 이것도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쪽들은 오히려 기회들이 좀 더 높다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투자에서는 여전히 소재보다 셀업체에 집중해야 할까요? 셀과 소재에서 각각 주목할 종목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일단 2차전지가 이제 관심을 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재 쪽이 부각받을 때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강세로 이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뭐 금이나 은, 구리가 상승하는 기조가 들어왔다. 근데 마찬가지로 리튬도 원자재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셀보다 소재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소재 쪽들은 리튬을 기반으로 또 양극재 목재를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전이가 시킬 수 있는 게 소재주의 강점이죠. 근데 셀업체는 그만큼의 반영된 가격을 내가 안고 그 제품 가격에 들어가는데 약간 좀 딜레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 가격을 반영해 못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이 나왔었을 때 오히려 셀보다는 또 소재업체들이 빠르게 가격을 인상하는 조건들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럴 때는 그 원자재 가격이 강세일 때는 소재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기조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소재 쪽과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다가 좀 정체를 보이거나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셀이 더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준비가 잘 된 업체다. 그리고 또 현금 흐름이 충분히 강하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셀 쪽은 삼성 SDI가 가장 탑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 쪽은 그래도 ESS에 들어가는 LFP 쪽에서 양극재에 대한 강한 출하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LNF. 그러니까 또 테슬라에 들어가는 46파이 쪽에 대해서 또 확보가 되고 있는 또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LNF가 가장 탑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내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대감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디스플레이 지분 2조 5천억 정도 팔아서 마련했고 이번에 나머지 4조 4천억, 그러니까 즉 갖고 있는 지분 다 팔아다가 이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SDI가 어느 정도 좀 자금을 확보한 사업 쪽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좀 이끌어 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로봇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과거 로봇도 휴머노 로봇도 들어가서 뭐 탈착형 배터리를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로봇에 합숙을 시켜서 두세 시간 일하다가 배터리가 다 됐네, 가서 끼고 바꾸고 아니면 가서 충전하고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 사람이 휴식하는 거와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효율성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 시간이나 아니면 효율을 더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까지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당연히 필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쪽을 이제 속도가 나는 쪽을 2027년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어떤 회사의 방향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확정된 양산 라인이나 지금은 파일럿 빼고 양산 라인들이 좀 확정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은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보통 소듐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소듐 이온 배터리. 이쪽들은 CATL이 거의 이제 상용화에 들어가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그러니까 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이에요. 소금이면 전 세계 물질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가격 측면이나 또 수일 용도가 좀 많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또 관심이 높아지겠죠. 이것까지도 삼성 SDI가 같이 또 경쟁력을 갖춰주고, 어차피 중국 쪽이 그런 기술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북미 중심의 동맹국 중심의 어떤 라인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일단 확장될 수 있는 규모는 더 크겠죠.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히려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가 좁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비중 확대 구간일까요? 아니면 관망이나 비중 축소가 더 적절할까요? 이거는 시점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갈 때 쫓아가게 되면 아무리 비중 확대 구간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가격들이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에 따라서 미국의 뭐 엘버말 같은 경우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이 많이 주목을 하면서 볼 텐데, 이게 쭉 가다가 조정을 받는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럴 때를 보시는 게 좋지, 오히려 이거를 비중 확대는 아무 때나 그냥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와 오늘 LNF가 20% 올라가, 그러니까 비중 지금 아니면 못 사지,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업황을 보고, 그러면 섹터나 업황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성장하겠다고 생각 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는데, 종목을 고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종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확인되게 되면 이건 이제 싸움은 얼만큼 싸게 사느냐, 얼만큼 내가 적절하게 모아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빠지게 되면 계속 모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적정하게 이 정도쯤에서 눌림목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툭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뭐 3번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들어가고, 또 올라가게 되면 그냥 두세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눌릴 때 또 툭 들어가고 하는 어떤 과정들로 보시는 게 맞겠지, 그냥 시점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